안녕하세요. 영화로 보는 차의 맛. 수나라의 차의 맛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중국의 차의 맛을 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은 그 대륙의 사이즈도 크지만 차의 맛도 다양하답니다. 오늘은 부산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서은미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녹차탄미라고 하는 대저서를 또 쓰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차에 대해서, 중국 차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교수님 어떤 영화 그리고 어떤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선정한 영화는 2000년에 제작된 와호 장룡이라고 하는 무협 영화입니다. 네네. 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고전 영화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무협 영화로도 굉장히 재밌고 또 그 영화 장면에서 나오는 그 차 마시는 장면들이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차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2000년도에 제작된 와호 장룡을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주윤발이 주인공이었던가요? 그렇죠. 당시에 2000년도에 이미 홍콩 르와르 영화가 90년대 유행이었었기 때문에 중국의 대표 배우기도 했죠. 그 주윤발에 저는 그 잊혀지지 않는 것이 영웅본색에서 그 성냥개비를 이렇게 탁 물고 있던. 그렇죠.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변발하고 이제 그 무술을 잘하는 고수로 나오는데 굉장히 신사적인 면모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이미지 좋게 또 사실은 저 시점에서는 주윤발이 사실은 정점을 지난 시점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중국 배우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이야기랑 그 주인공들 또 다른 분들도 궁금하니까 또 이야기 출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In a land of eternal beauty and infinite mystery, a legend was born. The story of a warrior, the woman he loved, a daring outlaw, and a princess destined to become a warrior. Sony Pictures Classics proudly presents Chow Yun-fat, Michelle Yeoh, Zhang Ziyi in an extraordinary romantic adventure. From Ang Lee, the director of Sense and Sensibility,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화를 선택한 게 첫 장면 때문에 사실은 선택을 했어요. 이제 첫 장면의 배경이 그 안희성의 굉촌, 홍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중국의 전통 가옥이 잘 남아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의 주인공 남녀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통 중국 가옥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오래 연모했던 사람이 찾아오니까 반가워서 맞이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앉아서 차를 마시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시대나 지금이나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차, 그리고 차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가 항상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조금 보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의 장점이
전통 무술 영화, 그러니까 무술 영화를 무협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런 액션도 좋기는 하지만 네. 액션보다는 조금 드라마적인 요소가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 당시도 그 무협 영화를 안 보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봤던 그런 케이스로 저도 되게 대표적으로 독특하네요. 네, 그래서 무협 영화가 너무 날아다니고 비현실적이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던 영화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랬었던 왜냐면 이게 이제 제작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자본이 사실 미국 자본, 대만 자본, 홍콩 자본, 중국 자본이 갖고 사실은 굉장히 세계적인 자본이고 네네네. 뭐 감독도 촬영하는 감독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중국계지만 사실 세계적인 경험을 예.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안 감독이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이안 감독이 이제 제가 좋아했던 건 처음에 음식남녀라고 하는 저도 봤습니다. 예, 그게 예. 아마 94년도인가 초기 작품일 네네.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갖고 이제 와호장룡으로 네. 진짜 명망을 높이 찍었고 그 다음에 브로크백 마운틴 네네. 그리고 셋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명작이죠. 있는 예. 그 감독이 찍은 거기도 하고 네. 굉장히 영상미가 굉장히 좋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색감도 잘 쓰고. 그래서 예. 이 와호장룡에서도 막 날아다니지만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와호장룡의 가장 사실 입에 오르내렸던 장면이 사실은 대나무 숲에서 싸우는 장면인데 굉장히 비현실적이거든요. 비현실적인데 저는 영화가 너무 영화스러워서 좋았던 것 네. 같아요. 거기에 어떤 이렇게 영상미도 있었고 네. 음악도 굉장히 잘 썼고 그래서 사실은 그 비현실적인 거를 넘어서 굉장히 멋진 장면으로 네네. 사실은 남은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무협 영화 중에서도 특별했다라고 네네. 하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네. 사실 이제 주윤발이 네. 이 무림 세계에서 회의를 느껴서 이제 그만두면서 그만두려고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보검이죠. 네. 그 청명검이라고 네. 하는 걸 이제 잘 보관하려고 하는 과정에 그걸 이제 그 영화 속의 이름은 옥교령인데 그 장찌가 훔쳐감으로 인해서 그 이제 그 청명검을 사이에 두고 찾고 훔쳐가려고 하고 그 싸우고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되는 네네. 시대 배경은 청나라 말기 배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술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 전통적인 중국의 어떤 도시 모습이 어땠나 네. 시작은 그 안희성 굉천마을에서 시작돼서 이제 북경으로 가는 네. 과정도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저 당시에 북경이 저랬겠구나 자금성도 사실은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면은 요소 재밌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또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잘 살아있는 영화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가 장찌. 너무 근데 멋있어요. 이 영화에서 장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분노가 지나치기 때문에 제가 왜 저렇게 분노장애요. 때마다 말썽을 부리나. 근데 오히려 이제 양자경, 예. 그러니까 그 극 중에 이름이 수련이라고 하는 네네. 이름으로 이제 주윤발을 사모하고 네네. 같이 이제 무술 동기기도 하고 한 그 양자경이 맡았던 그 캐릭터가 사실은 여성적이면서도 독립적이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이해력이 네, 이성적이고 넓은 차분하고, 예. 어떤 그런 캐릭터로 사실은 여성 캐릭터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매력적이긴 그렸던 한데, 네. 왜냐면은 잘못하면 여성 캐릭터가 사실 치우치거나 이해 안 되는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심을 잡고 나가는 그런 측면이 성숙된 여인. 있어서 참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예. 영화의 내용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차 이야기가 사실 궁금하죠. 예. 더. 예.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도 첫 장면에서도 차가 나오지만 요소 사람들이 만날 때 뭐 이제 그 극중 인물들이 인사하고 뭐 격식을 안 차리더라도 아니면 그냥 어떤 밖에 식사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장면에서 기본적으로 차를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이제 다구로서 도구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다구가 사실 개완이에요. 개완이요. 그 개완이 사실은 그 한중일 차문화에서도 중국에서 먼저
발전했었던,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어떤 실용성을 보여주는 그런 다구기 때문에 사실은 실용적인 다구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굉장히 즐겼다라고 하는 기반 위에 있으니까. 근데 개환이라고 하면 이제 차를 즐기시는 분들은 개환이 뭔지 너무 잘 아시는데 아마 그냥 차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은 개환이 뭐지 하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개환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개자가 뚜껑 개자거든요. 그래서 뚜껑이 있는 찻그릇, 그렇게 기억하시면 제가 돼요. 슬 가져왔죠. 예, 이렇게 예, 생긴 그릇. 예. 예, 그래서 개환. 이거를 그냥 동시에 우리면서 영화 속에서 왜 그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슬쩍 열어갖고 마시기도 네. 하고, 그래서 혼자 마셔도 되고, 아니면은 최근에는 다오 대신 이 네네. 개환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편리하기도 하고, 네네. 향을 이 뚜껑으로 즐기기도 굉장히 좋은, 이제 뜨거운 것만 조금 조심하면, 그 뜨거운 거는 좀 덜 따르면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실용적이에요. 이 개환이 문헌적으로는 이게 언제 처음 생겼나라고 하는 거는 찾을 수 없는데, 사실은 명나라 15세기 그림에 이미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려서 마시는 차가 발전하면서 실용적인 어떤 측면에서 개환이 사실은 개발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명나라 때부터 해서 사실은 청나라에 오면 개환이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역사가 일상적으로 있어요, 개환이. 그 많이 쓰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다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영화 속에서 또 이 장면이 사실은 첫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첫 장면부터 차를 딱 마시네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저 두 사람 관계가 마음속으로만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일이 있어서 오기는 했지만 이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가운, 그게 특히 이제 양자경이 이제 이 여기서 주인공의 이름이 이모백인가, 그런데 이모백이 온다고 그 소리 듣고 반가워서 나가는 표정부터 해갖고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얼굴에 그 연모하는 마음의 그 아련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런 부분이 잘 그려졌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나라는 다관이라고 그러죠. 네. 그 차 주전자를. 근데 중국은 사실은 다호라고 부르거든요. 다호. 예. 예. 그래서 이 용어가 다른 부분은 조금 학술적으로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관으로 부르게 된 어떤 습관이 사실은 일본 지배 거치면서 식민지 기계에 거쳐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왜냐면은 일본이 그 점차법이 굉장히, 그러니까 가루차가 굉장히 유행했었기 때문에 가루차에서는 사실은 차주전자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그 다구에서는 그 차를 담는 이제 그 항아리, 우리가 그거를 다오라고 그렇죠. 일본에서 사실 그거를 다오라고 불렀기 때문에 차 주전자를 다오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다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근대로 들어오면서 습관화된 그런 영향 아니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사실은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다호라고 부르거든요, 차 주전자를. 그래서 이제 첫 장면에서는 그 이제 아마 저게 자세히는 안 봤는데 자사혼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 주전자. 네, 차 주전자에다가 차를 내서 마시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사실은 첫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고풍스러운 명청대 사학원이라고 하는 전통 가옥에서 마시는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사하게 잘 잡혔던 장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차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그 개환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저기서도 이제 그 오른편에 있는 그 분이 이제 그 개환을 바치고 한 손으로 이제 결국 이제 찻잎을 이렇게 쓸어서 마시려고 하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개환이 그 다관 차 주전자의 역할을 거의 하고 있지만은 저 당시에는 1인 1개환 그렇게 이제 마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갔을 때도 이제 차 마시는 장면, 그렇게 굉장히 이제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차를 마셨는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가장
일찍 차를 마신 나라기도 하고 그런 글자 이제 기록이라든가 증거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차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그 PPT 이렇게 위에 나온 것처럼 뭐 도라고 하는 한자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쓰는 차라고 하는 한에 빠진 그 차가 그 일반적으로 쓰게 된 건 사실은 당나라 중기 정도 700년 정도 돼야지 사실은 차라고 하는 용어가 통일됐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에는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글자는 그래 같으니까 그렇지만 뭐 그 설이라든가 이제 고로라든가 뭐 가라든가 그런 부분, 천도 마찬가지죠. 뭐 타도 마찬가지고 한 글자라고 하더라도 저게 음역의 연관성도 없고 그런데 왜 저게 찰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로 쉽게 이해한 게 서울 분들은 정구지라고 하는 말을 모를 거예요. 거의 모르죠. 그렇죠. 부추를 그 영남권에 가면은 정구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음역상에 뭐 이렇게 유사함도 사실은 없고 글자 없죠. 가지수도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부분에서도 중부 지역에서는 부추라고 하는 야채를 영남 지역에서는 정구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용어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할 걸 사실은 없는 거죠. 지금처럼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도 그러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저렇게 용어가 다른 게 하등 이상할 게 없다라는 이해를 사실은 정구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도 이제 서울에서 자라서 정구지라는 단어를 몰랐었는데 결혼하고 저희 시어머니가 저에게 정구지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절구 찾으러 창원에 갔었던 그러면 그쪽에서는 부추라고 하면 생소할까요?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이제 교육받고 이러신 분들은 알지만 왜냐면 정구지가 지방말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근데 그러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부추라고 그러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영역에서도 그렇게 다양한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중국은 또 엄청 넓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중국이 지금도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텔레비 보다 보면은 자기네 말로 드라마하고 그러는데도 자막이 붙는 거는 사실은 표준어로 국경어가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뭐 광동어나 다른 말로 제작이 됐다 그러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막이 쓰이는 것처럼 교류가 많을 때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용어들이 차를 의미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게 하등 이상할 필요가 사실은 이제 없죠. 이해가 이제 확실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차의 용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물론 이제 고대는 그 넓은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차나무가 생장하는 신토부리일 수밖에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차나무가 생장하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사실은 차를 즐겼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우리가 이제 유물에 있어서 이제 글자도 이제 대부분 이제 무덤에서 나오는 출토품 중에서도 뭐 항아리나 이런 데에서 이제 저거는 차를 담아놨던 항아리인가 보다 그런 의미에서도 글자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일찍 차가 보급됐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데 처음부터 중국 사람들이 모두 다 차를 마셨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차나무가 있어야지 마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차 생산지 중에 그래서 우리가 차나무의 어떤 기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역과 차 문화의 기원은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헌적으로 중국에서 차 문화가 언제 형성이 일찍 어느 지역이 형성이 됐나 그러면 사실은 사천이 차 문화의 요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그래서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차 생산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수 이남 지역에 차나무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사실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음료였을까, 음료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시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마시는 방법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국인지 죽인지 음료로 구별 안 되는 그래서 식용적인 음용도 상당히 많았겠지만 상당히 일찍 음료로서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기록에 있어서도 사천에서 일찍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차 생산지의 사람들이 차를 오랫동안 마셔왔는데 전통 중국의 중심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통 중국의 중심지는 황하, 중하류 우리가 보통 중원이라고 하는 중심지라고 우리가
고수들도 중원을 평정하러 나간다 그런 것처럼 맞아요. 그 중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황하 중하류 지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황하 중하류 지역에서 봤을 때는 저 당시 남쪽 지역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근사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하 중하류 사람들은 이미 굉장히 그 동물성 음료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북방과 영향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낙농업을 통해서 얻을 수 네. 있는 음료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나뭇잎을 통해서 원료로 한 음료에 대해서 흥미도 없었고 그 지역이 사실은 발전된 지역이 아니고 본인들이 선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근사하게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쟤네들은 왜 저런 걸 마셔? 라고. 풀떼기를 마셔.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의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중국 인 전체들이 차를 마시게 되는 어떤 시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수당이라고 하는 통일제국, 네. 특히 이제 당나라의 통일 시기가 오래되고 안정되면서 결국 이제 문화가 융합되고 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그 수문제 양제가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폭군으로 얘기되지만 중국 역사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데 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차문화의 보급을 통해서도 이 운하의 개통이라고 하는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네, 문화. 남쪽부터 해서 그 올라가서 황하, 북경까지 사실은 뚫었거든요. 네. 왜냐면 고구려 침공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게 이제 물자를 끌어올려야지 예. 대군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통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동력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력도 없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 실어서 끌어올려서 한 번에 하역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굉장한 비용 전략이기도 하고 뭐 노동도 그렇고 시간도 전략되는 거죠. 그 운하가 없을 적에는 사실은 강남의 차가 그 황하 유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마차에 실었다, 배에 실었다, 마차에 실었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네.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 운하가 뚫리면서 결국은 이제 풍부한 남쪽의 물품이 쉽게 전달이 네. 되면서 쉽게 그 마실 수 있는. 근데 공급된다고 다 마시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이미지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수당 통일이 되기 전에 그 앞에 분열기 우리가 보통 위진남북조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500년, 400년, 500년대의 어떤 남북조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나뉘어 있으면서 문화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우리도 지금 분단국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남북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른 많이 차이 것처럼 나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남북으로 이제 회수를 경계로 남북으로 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 차이가 많았으니까 더더욱 문화적인 어떤 인식이 특히 이제 황하 유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사력으로 또 더 강하고 이제 중심지기 때문에 남쪽 문화에 대해서 이제 낮게 보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황하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때 이제 북쪽을 통일했었던 왕조가 선비족이 통치했던 북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의 음료인 차를 낙노라고 불렀어요. 네. 결국 그 유제품 음료에 사실 노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마시는 그 낙농 음료가 훨씬 맛있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수액이라고 해서 물난리라고 하는 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사실은 차를 마시는 양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남북조 시대에 저 왕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남쪽 사람이었는데 월북해서 네. 북위로 월북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고위층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대를 많이 했어요. 낙양에서. 네. 당시 이제 북의 수도가 낙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서 네. 당시에 그 유명 인사기도 하고 파티도 많이 열고 그랬을 때 이 왕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 사람이기 때문에 차를 굉장히 즐겨서 이 사람 별명이 밑빠진 잔이에요. 우리가 계속 마셔. 술고래를 밑빠진 독이라고 그러는 예, 것처럼 그 정도로 술을 마셨기 차를 마셨기 때문에 당시 이제 왕숙이 호스트로 주도하는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은 유명한 파티니까 자기도 유명하다는 증거로 가지만 사실은 오늘 나 물난리 맞겠다. 왜냐면은 이제 호스트가 계속 권할 테니까 나는 차 마시지도 않은데 억지로 먹어서 진짜 물배차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용어로들 많이 고문당하는 썼죠. 거네요. 그렇죠. 물고문. 그 정도로 남북의 문화 차이가 굉장히 컸었고 차는 여전히 사실 남쪽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중국 사람 절반이 안 마시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사실은 하죠.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하가 뚫리면서 네네. 또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그러면서 이 시기가 상대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거든요. 왜냐하면은 농업 부분에 특히 네. 황하유역이 밭작물 지역인데 2년 산모작이 가능해지는 어떤 아. 시점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는 네. 시점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하고 이제 소비가 발전하는 그런 시기에 운하를 통해서 남쪽의 산물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또 이때가 또 이제 그 선종이 발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차에 대한 이미지가 이전에 낙노라고 불렀던 이미지에서 이때 선승들이나 도교의 도사들을 통해서 차가 건강에 좋대라고 하는 입소문이 돌면서 너도 나도 마시게 되는. 지금 현대인들도 의학의 도움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좋다 그러면 사실은 찾아서 그리고 예. 뭐 안 먹던 것도 사실 의심 없이 먹게 예. 되는 그런 것처럼 당시는 사실은 그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선승들과 도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서 낙노라고 하는 이미지가 지워지고 차는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너도 나도 차를 즐기는 시대로 갔고 그 증거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는 그 유구가 쓴 다경이라고 하는 차 전문서도 쓰이게 되고 이 책은 사실은 지금도 애독서예요. 그렇죠. 다서 예. 중에 이만한 내용을 능가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없기 대단한 때문에 것 같아요. 예. 뭐 시대를 뭐 넘어서서 지금의 이제 차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경을 애독하시지만 뭐 조선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도 이 다경을 뭐 달달달달 거의 외우다시피 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책이 쓰여질 정도로 이제 차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7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차는 이제 보편적으로 마시는 음료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목민족들도 사실은 무역을 통해서 차를 마시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기록에 내가 굶으면 굶었지 차는 꼭 마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차가 그만큼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차가 보급됐으면 이제는 뭐 더 발전할 게 없겠네 그렇게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송이라고 하는 왕조, 우리나라 고려 시대랑 맞물리는 시대죠. 송나라. 예, 송나라 시대에 오게 되면은 차가 보편적인 소비를 넘어서 필수적인 단계까지 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상징적인 증거가 우리가 일상다반사라고 하는 밥 먹듯이 차 마신다라고 하는 용어도 이 시기에 많이 썼던 용어고 거기에 더불어서 계문칠건사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졌던 시대거든요. 계문칠건사라고 하면 되게 단어가 좀 어려 보이는데 설명을 좀 예. 해주시면요. 10대자에다가 문문자이기 때문에 이제 문을 열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하루 네. 일상생활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7가지 물건. 네. 그러니까 일상 필수품이 되는 거죠. 네네. 왜냐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제 세끼 밥 먹고 하는데 필요한 7가지이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땔감. 그리고 저 용어가 강남 지역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식으로서의 쌀, 네. 거기는 논농사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양념류거든요. 그래서 소금, 식초, 간장, 기름, 차 해서 7가지의 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기호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다라고 하는 거를 필요한 거. 그렇죠. 네. 누구나 그런 어떤 기록들이 이때 보면은 부자들은 넉넉한 대로 좋은 차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하냐 하면은 기록에 자기가 사는 침실과 그 돼지를 키우는 우리가 구별이 안 돼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웃집 사람 불러서 차 마시고 그래서 그게 왜 가능하냐 그러면은 이제 송나라 시대에 전매를 했기 때문에 차 기록이 국가문서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이제 정부가 수매해서 상인들한테 판매한 그 불화 가격이 그 지역마다 이제 종류별마다 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하드품 같은 경우는 한 근에 당시 한 근이면 600g이거든요. 600g에 50문, 60문 되는 저가차가 있는 반면에 고가차는 1000문이 돼요. 그러니까 20배 이상 벌어지는 차 가격이 그 사이에 굉장히 수많은 종류 가격의 차가 있었기 다양한 때문에 차들이 그쵸, 있었겠네요.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 네. 내가 넉넉하면 아주 비싼 차, 네, 고급차. 내가 그냥 그러면 그런 차, 거친 내가 차. 없어도 마실 수 있는 차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충분했다. 다양한 어떤 형태로. 그게 중국에서 차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시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해도 차의 공급이라고 하는 게 부족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중국이 가졌었던 굉장한 장점이고,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차 문화가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부침을 겪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사실은 생산에서도 찾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이 안 된 게 아니라 가격 경쟁이나 품질 경쟁에 있어서 이제 생산지는 한정돼 있고 옆에 막강한 중국 제품과 겨눠야 되는 게 초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차 문화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현실의 하는. 문제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예, 근데 이제 항상 그랬죠. 거기에 비해서 중국의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대부터, 심지어는 이제 18세기 넘어가서 이제 뭐 17세기부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차를 마시기 시작하니까, 뭐 영국 같은 경우도 1700년대 후반 되면은 노동자들도 다 차를 마시는 그렇지. 그런 시대가 될 때도 중국의 차 공급이라고 하는 게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고, 중국 차 문화가 시대가 바뀌어도 꾸준히 발전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토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송나라 시대의 일상다반사, 계문칠건사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당시의 그림 중에, 그 운하를 타고 들어가면서 당시의 수도 카이펑, 개봉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청멸절에 우리가 그 봄 절기 중에 청명절 그러면 사실은 그죠. 완연한 봄이 왔다라고 청명. 하는, 그렇죠. 네. 그 시점에 상하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수도로 들어가는 그 운하 양옆에 그 거리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게 길이가 5m 되는 그림이거든요. 굉장히 기네요. 네, 그래서 저 그림은 걸어놓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아서 한쪽은 펴고 한쪽은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보는 사실은 그림이에요. 당시에 당나라 시대부터 이렇게 커다란 기다란 그림이 굉장히 유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청명상하도는 사실은 송나라 도시사, 뭐 의복사, 뭐 교통사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도 해요. 미술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당시의 생활 그림이기도 모습이 하고. 아주 자세하게 보여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이제 처음부터 보게 되면은 그 운하 이제 수도 저 멀리 시골 길부터 운하를 따라서 오면 처음에 굉장히 한적한데, 이제 운하에 배들도 많고 그 운하 근처에 있는 집들이 저게 가옥이 아니라 다 상가예요. 그러니까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러고 아직 도시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이 당시 도시 규모가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전 당나라 시대까지만 해도 도시라고 하는 거는 성곽 내부만 도시였고, 성곽 문을 열고 나오면 농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청명상하도를 보면은 사실은 아직 수도 성곽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활발한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 청명상하도 중에서 이 부분, 홍교가 나오는, 이 홍자가 무지개 홍자거든요. 그래서 무지개 다리가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더 번화하기도 하고, 이제 다리가 있으니까 교류도 굉장히 많고, 여기서 상업적으로 주목을 하는 거는 그 다리가에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제 왼쪽 편에 좌판이 있어요. 이렇게 길거리에다 놓고 그냥 장사하는. 그래서 앞에 정식 상점도 많지만 자판도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노점인 거죠. 그렇죠. 노점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상업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주목되는 위치기도 사실은 하고, 이 위치가 도성에서 아직은 한 2km 이상 벗어나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사실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봉성이 저렇게 네모난 형태로 돼 있는데, 그 외성문 밖으로 그 강물을 따라서 나와서 10리 정도 가야지 홍교가 있기 때문에 도시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홍교를 지나서 아직도 이제 도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거리마다 상점이 이루어져 있고, 많은 사람, 물품도 많이 다니고, 저 당시 뭐 이제
소가 끌던 말이 끌던 뭐 노새가 끌던 저런 거는 지금 얘기하면 이제 트럭이 다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가마도 다니고 사람 타는 그래서 이제 당시 도시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면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규모가 커지는 거죠. 사람도 더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예. 거리폭도 커지고 건물도 더 근사해지고. 생기 있어 보이네. 예. 예. 물론 이제 이 그림에서 가장 중심적인 저 건물은 사실은 술 파는 가게예요. 그래서 그 청명상하대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송나라 시대의 그 도시라고 하는 거는 도시 전체가 더 나가서 도시 밖에까지 상업지구였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당나라도 많이 발전했지만 그 이상으로 발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저기에 이제 찻집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술도 있지만은 찻집도 예, 있었군요. 찻집도 기록에 기본적으로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기록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50명이 차 마시고 있었는데 여기는 작은 찻집이야라고 하는 기록이 사실 50명이 마시는데 네, 작다고요? 네,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약간 그 좀 크게 쓰는 기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당시 그럴 정도로 사실은 한 집 건너 찻집, 술집, 찻집, 술집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숙필 기록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러면 뭐 찻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묘사되거나 그림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차를 팔았는지 그런 것들도 막 있을까요? 네. 아니 그 대표적으로 그 아까 얘기했던 50명인데 작은 찻집이다라고 했던 것 중에는 어떤 이제 수필 기록이긴 한데 어떻게 남아 있냐면 이 사람이 지방에 살던 사람이라 개봉의 일을 보러 와서 이제 막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길거리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옛날 어릴 적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우니까 바로 보이는 옆에 찻집에 들어가서 둘이 막 얘기하다가 본인은 이제 집에 내려가야 되니까 약속돼 있는 뭐 나귀를 타고 가도 뭐 약속이 돼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가워하면서 거기서 불이 나게 이제 헤어지고 다음에 또 보자 기약하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돛다리를 두고 왔어요. 찻집에요? 네, 근데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많은 길을 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는 잃어버린 거다. 그 대신 이제 친구 만났으니까 반가운 거지 하고 체념을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개봉해 올 일이 사실은 있었어요. 몇 년 후에. 네, 그래서 우연치 않게 또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찻집이 있어서 그 찻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장한테 아 내가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차를 마시고 이렇게 해서 가방을 잃어버렸다, 이제 보따리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장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나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거기 이제 찻집에 두고 간 물건들을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락방이 다락방이에요? 유실물 두고 이제 손님 중에서 물건 두고 가신 분들 그분들 물건들을 이제 보관을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두고 갔는지 모르니까 사실 모습을 보고 뭐 관리인 듯한 사람이 아니면 이제 부잣집 부인인 것 같은 사람이 아니면 스님이 뭐 이렇게 그렇게 다 꼬리표를 붙여놨는데 거기에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두고 간 물건도 있었어요. 뭐 찾은 거예요? 네, 공부하는 사람인 것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겠죠. 그래서 자기 물건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골든벨을 울렸다는 당시 50명이라고 하는 기록이 왜 나오냐면은 거기 차를 마시고 있는 사람이 50명 정도 있었는데 내가 쏜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실은 있어요. 몇 년 만에 내 거 찾았으니까 내가 쏜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런 기록을 남기면서 근데 이 찻집은 그래도 소박하고 작은 찻집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실은 있거든요. 굉장히 번화하고 당시에 다른 기록에서도 상점들이 그 경쟁이 치열해서 인테리어도 굉장히 자주 하고 식기도 굉장히 자주 바꾸고 이런 어떤 기록들이 사실은 도시와 관련된 기록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근데 있어요. 지금도 중국에 가서 어떤 찻집에 가서 저런 일이 있었다면은 내 물건 찾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저 당시에 저 정도 시스템이면은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 그거는 그 찻집 주인이 양심적인 사람인 거죠. 유실물 운영에 센터가 나름대로 있고 막. 그 윤리 정신이 있는 거죠. 대단해요. 예, 대단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사료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네. 예. 그리고 이 당나라 시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굉장히 증가한 것처럼 이제 송나라 시대 넘어오면은 논농사 지역에 1년 이모작, 1년 이기작이 가능해지는 시기예요. 1년에 농사를 2번 지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많이 증가해서 사실은 송나라라고 하는 왕조가 사실은 경제 대국인 거는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어떤 차 산업도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네. 하는 걸 사실은 볼 수 있는, 그래서 송나라 그림을 몇 개 사실은 뽑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마을도 이제 보찜 싣고 다니면서 아이들 장난감 아니면 일용용품 이런 거 팔러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사실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의료행이에요. 네. 이제 이렇게 쑥뜸을 뜨는,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의료적인 혜택이 서민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음료다라고 하는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매력적인 요소를 많이 갖췄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도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도 개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완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차 마시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니까 격식을 갖춰서도 마셔야 되지만 사실은 편리하게도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개완을 도대체 언제부터 썼느냐라고 하는 게 말들이 많았어요. 맨 처음에는 개완이 청나라 시대에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청나라 만주 사람들이 오면서 만주인들이 굉장히 실용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사실은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청나라 시대에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문헌적으로는 아직 못 찾아 확인을 못했지만 사실은 미술품에 명나라 15세기 그림에 사실은 개완이 이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완의 등장은 사실은 우려 마시는 차를 마시게 되면서 상당히 일찍 발전하지 않았을까. 보통 우리가 어떤 증거물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그 앞으로 2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만약에 기록이든 그림에서건 어떤 증거가 나왔을 때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거는 200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 우려 마시는 포차법이 유행하면서 개완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했었던 다고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림 같은 경우는 여류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수영버들 밑에서 혼자 앉아서 검은고를 켜면서 앞에 향도 피우고 책도 놓고 차도 놓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상류층 여성의 사실 교양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개완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초기 증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 시대 들어오면 개완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다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범람 형태로 화려하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원나라 시대에 청아백자 유행하면서 명나라 시대에 오면 오체자기, 그래서 색깔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을 해서 명청시대의 다구가 상당히 화려해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봐도 색감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청아백자야 뭐 원나라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사실은 사랑받는 대표적인 부분이고, 뭐 색감을 굉장히 많이 써서 형태나 모양이나 굉장히 다양하게 예쁜 다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도록 나온 거 보면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오랫동안 차를 마신 만큼 지금은 우리가 포차법이라고 하는 우려 마시는 방법으로 차를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주류가 된 거는 사실은 명나라 와서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마시는 방법도 달랐고 마시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다구 모양도 굉장히 달랐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방법을 보면 초기 기록으로는 죽차법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뭐 이제 차 맛이 굉장히 썼기 때문에 고차라고 하는 명칭도 굉장히 일찍 나오고, 근데 이 죽차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차가 식용과 음용의 경계를 애매모호하게 있을 때 마시는 방법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죽처럼 우리가 국 끓이듯이, 아니면은 차만 마신 게 아니고 뭐 거기에 뭐 생강, 뭐 마늘, 파, 뭐 여러 가지 몸에 좋다는 거 같이 섞어서 마시는, 다양한 거를 섞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사실은 옛날부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방법. 그러니까 특히 가정에서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마셨을 때 사실은 차 끓인다고 하면서 차에 뭐 생강이나 뭐 파나 귤껍질이나 뭐 굉장히 몸에 좋다는 우리가 영양차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끓이는 경우가 송나라 기록에도 그 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글 중에 내가 굉장히 아껴서 이게 이제 친구한테 선물 받은 차가 너무 귀하고 아껴서 아껴 먹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은. 근데 이제 아껴서 조금씩 뜯어서 그때는 말차 마실 때니까 가루차 마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외출하고 딱 와보니까 그게 절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절반이 어디 갔나 그랬더니 와이프가 내가 아끼는 줄 모르고 안 네. 먹나 보다. 그래서 그거를 절반을 뚝 잘라갖고 어머나. 아이들이랑 파 넣고 생강 넣고 뭐 대추 넣고 아. 이렇게 넣고 펄펄 끓여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차로. 그래서 이렇게 와이프를 원망하는 글을 아이고. 소식에 남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기도 하고 그런 형태는 예전부터 내려오긴 하지만 우리가 정통적으로 네. 차라고 했을 적에는 기본적으로 당나라 시대 때 자차법, 사실 이때도 가루차긴 하지만 사실은 불 위에서 차를 끓였기 때문에 우리가 네. 상상할 수 없는 맛이기도 해요. 왜냐면 오래 끓였기 때문에 사실은 쓴맛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근데 쓴맛을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여기다도 뭔가를 넣었을까요? 아니 근데 저 때는 차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유구의 다경 같은 경우 봐도 차를 마신다고 했을 때 차만 마셔야지 다른 거 뭐 생강이나 뭐 팥뿌리나 뭐 몸에 좋다는 거 같이 넣는 거는 차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신 뭐만 넣으라고 했냐면 소금은 넣게 했어요. 소금.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유구가 제시했던 다구 중에 소금 끓이신 염대가 사실은 들어가거든요. 염대. 그러니까 소금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간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차 맛이 아직은 조금 약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지 않았나. 물론 이제 송나라 때도 만드는 과정에서 착즙 작용을 거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사실은 차 색깔이 우리가 지금 아는 거랑 다르다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른 그런 제작 방법이 있었고 또 맛도 굉장히 달랐던 것 같은데 저 맛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네.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떫고 썼을 텐데, 그죠? 그래서 상상하기 조금 어려운 방법이고 그게 이제 그림에서도 보면은 네. 저게 이렇게 그릇이 밑에가 화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화로 위에 솥에서 찻가루를 넣어서 이제 젓가락으로 휘휘 쥐어서 옆에 이제 동자가 받치고 있는 잔에 사실은 이제 따라서. 따라주는 어떤 그런 방식이죠.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시대 정차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의 다도 방식이 사실은 저 방식이니까 네. 이제 일본의 에이사이가 송나라 시대에 와서 정차법을 그대로 가져가서 일본 다도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죠. 이제 더 이상 끓는 물에 끓이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완에 찻가루 넣고 물을 끓여서 부어서 이제 다선으로 저어서 마시는 방법이 이제 송나라 시대의 방법이고 명나라 시대의 방법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마시는 이제 더 이상 차는 안 마시고 우려서 물만 마시는 포차법이고 그래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다구가 많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토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다구의 중심인 어떤 찻그릇은 사실 도자기가 주류죠. 그렇지만 도자기 이외에도 유리잔도 사용했다라고 네. 하는 거 법문사 유적으로 사실은 알 수가 있거든요. 법문사 유적 같은 경우는 사실 황실다구예요. 이제 황제가 이제 기념을 해서 사실 이제 법문사 탑에다 사실은 기증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법문사 탑이 무너지면서 발굴이 된 거거든요. 그럼 저 당시에 유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하고 이런 개념이었겠네요. 아마 저때 저 유리가 중국 생산보다는 사실은 교류를 통해서 서역에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또 뭐 유리 제작이 저 정도 되면은 어려운 때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예. 요새는 이제 유리하면은 구입하기가 이제 손쉬우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귀하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근데 같은데. 저 때는 귀할 수밖에 없는 게 기술적으로 아직 지금처럼 강화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귀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중국에서도 포도주라고 하는 술이 원나라 시대부터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술잔이던 이런 거에 유리를 쓰는 습관은 일찍 있었고 사실은 유리 제품이 이슬람 세력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교역을 통해서 굉장히 일찍부터 유리 제품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문사 그
유적 중에서 두 번째 게 염대거든요. 굉장히 근사하게 아까 소금 네, 담았다는. 소금 담아놨다가 유럽에서도 사실은 소금은 굉장히 상징적이어서 소금 그릇이 굉장히 예쁜데 중국에서도 이제 다구로서의 염대는 굉장히 근사하게 제작이 됐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영국이나 유럽의 차문화에서도 그 설탕이 굉장히 귀했던 그렇죠.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쪽에서도 뭐 소금이 엄청나게 또 이제 귀했던 시기가 있고. 아니 소금이 귀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렇지만 그릇이 이제 또 조금 비싼 소금을 썼겠죠. 근데 이제 다구 이제 황실에서 마실 정도의 다구는 네. 황실의 품격을 보여줘야 아.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차자리에 나오는 소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사하게 썼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연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곡식 가를 때도 저런 네. 형태로 많이 가는데 어쨌든 이제 가루차로 해서 마셨던 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차를 가루내서 마시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다경에서 보면은 완벽하게 차를 마시기 위해서 완벽한 도구를 갖출 때 몇 가지냐 그랬을 때 25가지가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다구를 한꺼번에 다 수납할 수 있는 네. 도람까지 포함하면은 그 유구의 다경에 나오는 그 다구가 25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로부터 해갖고 솥부터 해서 뭐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된, 왜냐 불 위에서 바로 끓이는 거기 때문에 이 화로나 숯까지도 그 다구의 어떤 도구로서 포함시켰던 게 이 당시 자차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점차법에 오면은 이제 더 이상 같이 끓이지 않고 가루 내서는 마시는데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저어서 우리가 미숫가루 풀어서 마시듯이 저어서 마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이전 시대보다 차를 좀 곱게 갈아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입자가 고와야지 잘 풀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를 가는 기구가 사실은 이전보다 더 발전해서 맷돌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본이 이제 이 방법을 그대로 가져간 거니까 일본에도 많이 이 다마 형태가 많이 나오죠. 훨씬 이렇게 가는 것보다 맷돌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입자가 곱겠죠. 어느 정도까지 고와지냐 하면은 저 그림의 밑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맷돌로 가는 사람이 차를 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그림을 보면은 갈려서 나오는 그 차 가루가 너무 고와서 날리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사실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굉장히 곱게 갈았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점차법 때 제시된 다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서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최양이 쓴 다루개는 9가지 제시가 돼 있고 이제 휘종이 쓴, 왜냐면 이제 송나라 황제 휘종이 사실은 황제로서는 통치를 잘 못했는데 예술적인 감각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에서는 6가지, 그리고 이제 남송 때 다구도찬 같은 경우는 12가지 해갖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차를 보관하는 것부터 해갖고 또 두 번째 그림은 침추라고 해서 덩어리 차를 깨는 기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다연 담아 밑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물주걱, 뭐 차 가루 이제 그 곱게 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하는 기구, 그리고 이제 다완, 그리고 차 받침, 그리고 이제 물 끓이는 다병, 그리고 다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점차법에 오면은 가장 중요한 다구가 사실은 그릇이죠. 우리가 보통 다완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래서 다완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이 그림 지금 도자기 보면 저거 이게 찻잔이 꼭 이미 그 차 받침에 찻잔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완이 크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동상 편리하기도 하고 사실 균형은 잘 안 맞는데 어쨌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보이는 것처럼 그 두 개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 그 왼쪽에 차 받침이에요. 그래서 일찍부터 그 찻잔의 받침을 사실은 이전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동양의 다구는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초기에 손잡이를 만든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손잡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차받침을 썼기 때문에 뜨거우면 차받침을 들면 되는 거고, 또 동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뜨거운 걸 마실 때 뜨거운 걸 느끼면서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손잡이를 못하라 불편하게 만들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나라 시대 때는 몇 가지 손잡이가 있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엔 손잡이 없이 굳이 제작이 손잡이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근데 이제 이게 서양으로 옮겨가면서 서양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뜨거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 받침의 용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사실은 초기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이 오목한 이 접시가 따라서 식히려는 건가 보다. 그래서 사실은 찻잔에서 차 받침에 찻잔 따라서 받침에 따라서 마셨죠. 마셨거든요. 예.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차 받침의 용도를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손잡이 없으면 뜨거워서 못 잡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주문 생산할 때는 우리 손잡이 만들어주세요. 그래갖고 주문 생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양의 찻잔이 이제 손잡이가 달리는 거죠. 피부가 좀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위를 잡는 요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면 너무 뜨겁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개원도 여기를 잡으니까 쓰는 그렇죠. 거지. 여기를 잡으면 할 수 뜨겁죠. 없는데 서양 사람들 그림 보면 다 여기 잡고 있거든요. 아이, 뜨거워. 그러니까 사실은 손잡이 없으면 마시기 어렵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찻잔을 쓰기도 하고 사실 예. 대부분 위에 잡고 위에 마셨거든요. 잡죠. 위아래 잡죠. 예, 안 예, 뜨겁게. 예, 그래서 그런 사용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뜨거운 물 가져오는 다병과 그리고 이제 다완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가루차를 마셨으니까 아직은 상대적으로 그릇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여전히 뭐 청자는 각광받는 그릇이기도 사실은 했고, 근데 이제 송나라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그 다완은 사실 검은색 그 잔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당시에 차 거품을 잘 내는 게 사실은 좋은 차여야지 거품도 잘 나고 오래 지속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거품색이 하얀색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아마 이제 그 차를 제작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차를 갈아서 즙을 빼내는 과정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엽록소 색깔 나는 부분을 많이 사실은 없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에 다도할 때 마시는 그런 차 색깔은 굉장히 색깔이 이제 연두색부터 녹색이 나는데 송나라 시대 때는 사실은 그렇지 백색이 굉장히 좋은 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백색을 굉장히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검은 잔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구도찬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굉장히 사실적이다라고 하는 게, 다구도찬에 그려져 있는 그 잔 받침이 사실 실제 유물로도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그 검은 잔이 사실은 그 길주요가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제 포차법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찻잎을 우려서 마시는 그런 시대로 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다구 모양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청아백자 영락제 때 만들어졌던 것도 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한 11, 12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 위에 올라오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포차법이 유행할 때 되면은 어떻게 차를 마셔야지 맛있나 그랬을 때 그러니까 차를 우리는 다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다관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또 내가 차 맛을 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작은 다호를 이미 명나라 때부터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알 수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당나라 시대 그 유구가 제시했던 다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편해지는 거죠. 사실은 차를 우릴 수 있는 다호와 이제 찻잔만 있으면 차를 마시는 어떤 그런 시대가 사실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차 마시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는 있거든요. 그 청나라 시대 이 다오도 제가 일부러 사이즈를 썼어요. 왜냐면은 그림 갖고는 저 다오가 실제 크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얼마큼 큰지 그냥 보면 굉장히 커 보이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작은 사이즈죠. 근데 저 폭이 커야 14c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자들 손에 올라오는 사이즈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작게, 그래서 큰데 한 번에 우려서 한 번에 먹는 것보다 작은데 우려서 여러 번 먹는 게 훨씬 차 맛이 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마셔보니까 작은데 우리는 게 맛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 번 우려 마시는 게 맛있다는데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색감이 굉장히 다양하고 예쁜, 원색도 굉장히 잘 쓰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고, 이 와호정룡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다구가 나오거든요. 저거 아마 자사오가 아닐까 어쨌든 그래서 한번 넣었었던, 이제 청나라 시대 저거랑 비슷해서 같이 넣었어요. 청나라 이제
그 만주족이 통치했던 시대도 문화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사실은 않거든요. 저기에 팔기자재라고 하는 용어는 그 만주족들의 어떤 조직이 팔기로 나누어져 있는 군사 조직이죠. 행정 조직이거든요. 팔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만주의 이제 사람들도 사실은 차 분리신이에요. 차를 몸에서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항상 차를 마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밑에 그 마워너의 그림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우리가 저게 꼭 옛날 그림 같지 않게도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개완과 다호, 다관, 네. 그리고 찻잔, 이렇게 굉장히 현대적인 그림처럼도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차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차 문화가 중국에서 시작돼서 사실은 이제 뭐 17세기 되기 전까지는 이제 한중일에서 즐겼던 주로 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중일의 차 문화가 공통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이점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양 문화권을 불교 문화권이라고 사실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 문화가, 차라고 하는 음료가 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마시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조금 그것만 있었다면 사실은 조금 지금이랑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전용기를 쓴 음료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전용기를 처음 썼던 음료 그러면 사실은 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용기를 쓰는 음료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도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용기를 쓰는 음료였다라고 하는 성격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화려한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차는 중국에서 시작됐고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돼서 들어온 외래 종교지만 굉장히 흡수를 굉장히 큰 문제 없이 사실은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한중일에 다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불교라고 하는 굉장히 화려한 종교 문화와 더불어서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갖게 되면서 동양 차 문화가 사실은 구도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도 그렇죠. 사실 이 불교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 불교랑 이제 차 그러면은 도자기를 빼놓을 수도 없지만 전용기를 썼기 때문에 차 그러면 사실은 불교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교를 따라서 같이 보급되는 그런 과정에서 공통점은 불교 문화라고 하는 공통점과 더불어서 불교와 함께 사실은 보급됐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한중일이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급 정도는 다른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일본은 시기가 늦기는 해도 그래도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보급이 가요. 중국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수당 시대에 오면은 전 중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차를 마셨다라고 하는 시기가 오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다도 문화의 유입이 이제 1100년대 12세기로 잡아야 되는데 늦게 보급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모두가 차를 마시는 시기로 사실은 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산지의 확보, 안정적인 생산이라고 하는 게 중국은 뭐 처음부터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섬나라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마시게 되면서 차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당나라 시대에 들어갔던 차 문화가 왜 계속해서 발전 못했느냐 그랬을 적에는 차 문화도 들어오면서 차도 중국 걸 마셨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과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같이 끊겨진 그런 것처럼 이 송나라 시대에 가져간 차 문화는 뭐 지금은 일본의 대표적인 생산지 그러면 우지 지역을 얘기하는데 교토의 밑에 남쪽에 있는 근데 사실은 원래는 교토 북쪽에 있는 도코노 지역이 사실 중심지가 처음에 굉장히 유명한 차거든요. 그래서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차가 생산되는 지역의 차 생산지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서 보편적인 보급으로 자체적으로 가게 되는 왜냐면은 바다 건너 있으니까 중국과의 경쟁이 안 됐던 그런 부분에서 내부 생산이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기조에서 일본도 보편적인 보급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된 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막강한 중국차랑 경쟁해야 되는 관계에서 아예 성장을 못하게 되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생산이 계속 사실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급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약용으로만 사용했지 사실 일상 음료로 마시기에는 얘가 생산량이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급 정도에서 한중일의 차이가 있고 또 지역 문화랑 연결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같은 녹차 문화를 즐기는 그렇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개성이 있는 그런 문화를 한중일이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그렇게 남쪽 사람들만 마시다가 북쪽 사람들도 마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산이 그렇게 가능해요? 라고 하는 거는 생산지도 굉장히 넓으면서 전업 생산이 굉장히 일찍부터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기문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대표적으로 기문 홍차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거는 이제 19세기 후반에 홍차로 바뀐 거고 원래 녹차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제 안위 지역에 있고 그래서 그 지역도 이미 당나라 시대 보면은 그 지역 농업 인구의 7, 80%가 차 생산 전업화로 넘어가 버려요. 왜냐면 잘 팔리니까. 그래서 차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전업으로 차를 생산해서 내다 팔고 판 돈으로 나도 식량을 사 먹는 그런 상품 경제가 굉장히 일찍 발전하는 모습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상업세 거치고 그다음 거쳐서 이제 전매로 가게 되는 그런 단계가 당나라 말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어떤 차 생산이라고 하는 게 막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화적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송나라 시대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급차는 저급차대로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공급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실은 있어요. 아주 고급이요? 아예 살 수가 없어요. 금을 갖고 살라고 해도 살 수 없는 차가 있었다라고. 왜냐면 금을 가지고 못 살 게 없거든요, 물건이. 그렇죠? 누가 먹는 차예요? 그거는 결국 황제야가 마시는 차죠.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는 왜 송대에만 그러냐 그거는 사실은 송나라 시대가 굉장히 특별한 조건에서 황시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실은 지역에서 나는 것 중에 상등품을 다 국가에서 공납받아서 생산지에 가장 좋은 차는 황제가 다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마시지만 이게 공납받은 거기 때문에 또 남은 물량은 민간에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이 정도 가격은 황제나 나나 똑같은 차 마셔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송나라 초기에도 전국에 뭐 많게는 50개, 3개 주에서 상등품을 황제가 받아서 마셨어요. 다양한 차를. 근데 이제 송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경제 대국이지만 군사로는 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가 재정의 80%를 군사비로 쓰는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황제도 국가 재정을 방해하면 안 되는 내 소비 때문에 국가 재정을 방해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국초부터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근데 이 차 전매를 통한 수익이 송나라 초기부터 굉장히 일찍 국가 재원으로 접수가 되면서 군사 자원으로 당연히 이제 즐겨 쓰던 그런 자원이겠죠. 그러니까 그 전매 수익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황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국의 그 고가품을 민간에 팔면 전매 수익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황실에서 공납받으면 사실 전매 수익을 갉아먹는 경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앞으로는 여러 지역에서 공납 안 받겠다. 그래서 공납 제도를 폐지하고 나는 한 곳에서만 마시겠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 복건성 그 북원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모이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황제 차만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상등품, 그 상등품이 뭐냐면은 용차, 봉차라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용봉차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용봉차가 그냥 하나 이름인지 아는데 사실은 그게 용차가 있고 봉차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 북원 지역에서 생산해서 황제한테만 올려주고 민간에 안 풀리던 차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황제가 하사해 주기 전에는 마실 수 없는 차죠. 그러니까 내가 암만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게 귀했냐면은 송나라 시대 문인 중에 구양수라고 하는 사람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이 관직 생활을 해서 20년 만에 당시에 이제 용봉차에 해당하는 소단차를 하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해서 몇 년을 먹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으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친한 친구한테는 너니까 만지게 해준다. 만져만봐.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송나라 인종 때 받았던 소용단을 받아갖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사실은 황제가 한 군데 차를 마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권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송나라 황제가 여러 다양한 차를 마시는 건 포기했지만 그래도 황실차가 최고다라고 하는 권위는 상당히 높였던. 그래서 사실은 포기한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굉장히 큰. 그래서 송나라 왕조가 남쪽으로 밀려가면서 그 남송으로 갈 적에도 황제가 다른 이제 사람들이 전쟁하고 살기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거 줄이자 할 때 올해는 면제하자 할 때도 내가 절대 북원차는 포기 못한다라고 하는 기록을 사실은 남겨져 있을 정도로 차를 특히 북원차 같은 경우 굉장히 권위가 대단했다라고 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굉장히 그 고가로 근사하게 만들었던 차가 용단 승설이거든요. 용단 승설. 우리나라 차. 이게 대원군 그 부모 묘에서도 발견됐다 이런 기록이 있고 네네. 이제 조선 시대에 용봉차라든가 용단 승설 이거는 그냥 고급 중국차의 그 명칭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송나라 시대에 황제의 차로서 최고 등급으로 만들었었던 게 그 송나라 휘종 때 만들었던 용단 승설. 저 사이즈가 한 3.6cm 정도 돼갖고 되게 조그만해요. 네. 아주 조그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한 케이스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실은 있고 이제 포장이나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실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차는 금을 가지고 내가 암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맛볼 수 없는 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맛은 있었을까요? 맛있었겠죠. 그랬겠죠, 뭐. 그래도 어쨌든 최고의 품질을 유지했겠죠. 예, 예, 예. 그렇게. 네, 여기까지 오늘. 예. 그러면 네. 이제 그 맛있고 고급지고 뭐 개완에 마시는 차 이야기, 재밌는 그 중국의 차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이제 이 개완을 써서 차 맛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차 맛을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정말 많은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차를 좋아해서 다양한 차를 맛을 봤지만 아직도 못 먹어본 차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어떤 차를 맛을 볼까요? 오늘 준비해 주신 차는 대형포 청차거든요. 예. 대형포를 그냥 준비했었던 거는 사실은 대형포 같은 경우 이름에 홍자가 들어가서 네. 홍차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예. 그래서 대형포는 청차다 아, 아는 것으로 왠지 이제 우렸을 때 색도 조금 진하고 하니까 홍차나 뭐 진한 차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청차다 그러면 청색이 나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름에서 홍자가 들어가서 사실은 헷갈리기 굉장히 좋은 그런 차기도 하지만 어쨌든 고가차로도 유명한 차고 네. 또 명망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네. 그런 차기도 하고 또 이 복건 지역이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차 기술이 굉장히 많이 아까 송나라 시대 때 황제차가 만들어졌던 것도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가 있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아마 그 선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해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네. 이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무이산 많이 가시는 네. 것처럼 대표적인 차 산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개완으로 네. 대형포를 한번 우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우리는지 사실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차 간단히 하고 개완 쓰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저도 어려워하는데요. 실수 안 하려면 좀 물만 적게 따르면 네. 사실은 물 많이 따르면 뜨겁죠. 그러면 이제 되지요.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들다가 던져버릴 가능성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적게만 따르시면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저도 물이 조금 많아서 조금 실수한 적은 사실은 있어요. 물을 많이 따르면 뜨거울 것 같아요. 막 넘치고 막 뜨거워서 잡고 사실은 이렇게 부으면 바로 손에 닿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거든요. 팁은 이제 물을 좀 적게 따르자. 향을
보시. 예, 향이 근데 벌써 이렇게 막 예, 다가오는데요. 예, 예, 향을 맡고 첫 번째는 세차니까 이 예, 예, 물은 예. 색깔과 향만 예. 보시고 이제 두 번째. 향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향을 이제 맡아볼게요. 첫 번째 잔은 이제 잔을 덮이고 온도를 높여주고 향을 맡고 저는 다 차를 마시는 거는 그렇게 오래 즐긴 사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차 마시면서 조금 이제 공부하면서 봤던 거를 실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실천한 게 진짜 작은데 우리면 더 맛있나 네. 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궁금하기도 사실 네네. 했어요. 근데 초기에 사실 우리나라 닭하고 주전자는 상당히 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중국 닭하고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맨 처음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 너무 작아서 저걸로 소곱창이지 저걸 뭐해 이런 생각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우려서 보면 이 개완도 그런 것처럼 개완에 넉넉하게 차를 붓고 네. 사실 여러 번 우려서 마시는 게 그 양을 한 번에 우려서 마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게 뭐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물에 표체면이 이렇게 찻잎에 많이 닿으니까 맛있다. 그런데 제가 문과생이기 때문에 그 소리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해한 거는 많은 양의 찬물이 우려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보다 작은 양이 빨리 우려나서 따라 마시고 또 부어서 또 따라 마시고 이게 훨씬 더 맛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옛 문헌의 기록이 맞는구나라고 하는 확인을 사실은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개왕 같은 경우는 이제 뚜껑이 크니까 사실 열어보고 찻잎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상대적으로 다감보다 향 맡기도 사실은 좋고 그래서 확실히 실용적인 굉장히 실용적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단지 물만 이제 뜨거워서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부으면 던질 수 있어요. 적게 부어서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 여러 번 우리면 되니까 그렇게 부어서 이제 따를 때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닫아놓고 요 끝을 잡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따르시면은 절대 뜨겁지가 않아요. 이제 여기서 나오고 여기로 이제 그 열기가 빠지기 때문에 손 다칠 위험은 없다라고 하는 것만 주의하면은 쓰기 굉장히 좋고 관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부분을 닦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매우 필요하나 굉장히 실용적이다. 쉽게 돼요. 적게만 따르면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뜨거워서 던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실용성이라고 하는 게 이 개완에서도 확인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개완 쓰고 이제 작게 우려버릇하는 거 해 보면서 알게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문헌으로만 보다가 그 말이 맞구나. 옛 사람들의 기록들이 다 이제 그 사람들도 맞는 말을 다 썼구나. 지혜의 글이 남아있구나. 맛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시간을 조금 길게 하면 더 좋았을 뻔했죠. 네. 너무 빨리. 달콤한데요. 향이 좋아요, 청차가. 그래서 이 청차의 장점이 이게 발효차이기 때문에 발효되면 될수록 사실은 향과 특별한 맛이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발효의 묘미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청차 같은 경우가 보통 20%에서 60% 내에 다양한 발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실은 색상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고 맨 처음에 제가 그 마셨던 그 청차가 사실은 그 철간음이거든요. 누가 이제 좋은 차라고 해서 그때 굉장히 좋은 철간음을 받아갖고 처음에 너무 좋은 차를 마셔갖고 그게 문제긴 한데 너무 맛있고 그 보통 과일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향이 차나무 잎에서 이런 향이 날 수 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 모를 때는 중국 차니까 중국 애들이 가향을 하나 보다 이런 의심까지 사실은 했어요. 사실은 아직도 가끔은 혹시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사실은
향이 굉장히 좋은 차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차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기도 하고 이제 발효차가 개발되면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도 굉장히 혜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네.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청차라고 불리우는 그 반발효차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롱차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이 우롱차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정설은 아니지만 정설은 없어요. 이렇게 기록에 남은 네. 이야기 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복건 지역에서 녹차만 만들던 시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덮어서 만들 때도 이제 녹차를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갔었던 거예요. 왜냐면 살고 봐야 되니까 독사라고 생각하니까. 무니까. 네. 물리지 않기 위해서 다 도망갔다가 이제 누가 잡아갖고 검은 뱀이 나타나서 큰일 날 뻔했다. 그래갖고 이제 차 만드는 장소에 다시 와 보니까 사실 이미 이제 시점이 지난 거죠. 빨리빨리 만들어야지. 이제 차 색깔도 변하고 이러니까 상품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다 팔 수는 없지만 사실 너무 아까워서 그러면 그냥 우리가 먹자. 그렇게 해서 먹어봤더니 사실은 굉장히 맛이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청차가 만들어지는 시작이기도 하고 또 왜 명칭을 우롱차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 한자로 하면은 까마귀 오자에다가 네. 용룡자잖아요. 예. 오롱차거든요. 그게 이제 검은 뱀이 나타났다 그랬을 때 흑사차 하기는 너무 품이 안 나니까 더 근사하게 뱀보다는 용. 검은 용이 나타나서 이제 뭔가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만들었다 이런 어떤 이야기로 검은 용차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붙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재미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명나라 제 기억에는 명나라 시대 기록으로 남아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은 용차, 우롱차 이제 중국어로 얘기하면 그런 우롱차의 명칭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건 잊어버리는데 이런 건 쓸데없이 기억이 나서 재밌잖아요. 중요한 건 많이 잊어버렸는데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향도 좋고 네. 사실은 대형포가 비싼 차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차가 맛있는 차가 많기도 하고 사실 저는 최근에 한국 차도 청차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홍차도 굉장히 잘 나오고 종류가 정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이 국내에 제작하는 차도 굉장히 맛있고 가격은 개인 차에 따라서 이걸 괜찮다고 할 수 있는지 비싸다고 할 수 있는지 가격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관심을 가지면 사 마실 수 있는 가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차 마시기 좋은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차들 많아지고 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요새 차의 붐이 막 더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젊은 층에서도 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궁금해하고 또 이런 시점에서도 우리가 영화라는 것과 또 차의 이야기 엮어서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와우장룡 중국의 차문화 서은미 교수님께서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로 보는 차의 맛, 오늘 중국 차의 문화와 차의 이야기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재밌었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